예. 계속 외교 이슈가 터지네요. 외교 이슈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 여기도 좀 난리가 나 있고 그 전에 이제 G7 얘기를 저희가 먼저 하면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G7 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의 회의 참석해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총평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G7은 뭐 G20이라든지 그다음에 APEC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다자 중에 그래도 최정상급 국가들이 모이는 것이고 이제 묘하게도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두 가지의 큰 외교 또 24일부터는 또 나토란 말이에요. 나토. 그래서 예. 나토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아예 단골 손님이었고 대통령 선거 전에 이미 초청장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G7은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네. 3일 후에거든요. 초청을 받았고 지금 12일 만에 지나고 간 거거든요. 예, 갔습니다. 저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때도 자문을 했고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 윤석열 때도 나왔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한 달 반이 남았는데 가고 싶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했죠. 그 다음에 간 게 이제 그때도 나토였어요. 근데 아직 기억나시죠? 나토에서 비행기에서 축구 보고 뭐 모니터 빈 거 있고 첫 다자 외교면 얼마나 네.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제가 그때 준비를 기억나는 게 해야죠. 뭐냐면 예. 외교원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대사들의 방문이 많아요. 그러면 그 대사 오기 전에 이만큼 정도 자료를 가지고 그 나라의 상황, 그 사람의 경력을 보면서 외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처음이고. 그 많은 국가들을 만나면서 그냥 축구 봤다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그때 3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네. 일본에만 가고 처음에 독일을 못 갔고요. 그다음에 이태리 또 마지막에 못 갔습니다. 못 갔고. 근데 일본을 왜 갈 수 있었냐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인 양보를 한 일종의 상으로 선물 같은 예.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G8 G7을 확대시키는 바로 바깥에 있는 국가 또는 안에 있는 이탈리아 같은 국가와는 거의 국력과 이게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확대하면 항상 등장하는 게 한국이기 때문에 그게 있고 두 번째는 6개월 동안 외교 무대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더더욱이 네. 초청 국가가 캐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가장 처음 두드려 맞았던 국가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멕시코입니다. 예. 또 그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서방의 리더 국가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인정 그런 면에서 그냥 가는 자체가 성과라고 생각했어요. 가는 자체가 성과다. 그렇네요. 그리고 기내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모습도 그렇고 또 캐나다에서 정상회담 하는 모습도 그렇고 윤석열 때랑은 확연히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다르더라고요. 자체가 캐나다가 굉장히 의미가 지금 캐나다 호스트라는 게 또 의미가 있어요. 예. 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빨리 집에 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건 뒤에 얘기하고 예. 캐나다는 이걸 하나의 짜여진 무대로 만들기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미국에게 그러니까 G7에 본 멤버가 있고 네. 초청 국가도 7개 딱 맞췄어요. 7대7로 맞췄고 예. 미국한테 망신을 당했거나 미국한테 관세 압박을 받는 국가만 골라서 한국, 멕시코, 그다음 일본은 뭐 이쪽이고 그다음 남아공, 그다음 우크라이나, 예. 호주 이런 국가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대통령 첫 회담이 라마포사 남아공인데 남아공. 트럼프한테 백악관 불러가지고 가짜 뉴스 가지고 모욕을 당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가면 일대 전부 다 자기 적대감을 자기한테 관세 압박에 대한 적대감 물론 젤렌스키 정도만 만나서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정도만 빼면 다 적대적인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가기 싫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다자 모임을 너무 싫어합니다. 보세요. WTO 없애버렸죠. 거의 없애버렸죠. WHO 나와버렸죠. UN 작동 불가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1대1로 상대방 정상을 만나서 완전히 그 앞에서 위세를 강하는 일종의 각계격파라 그러나요? 그걸 가장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사실 이 트럼프가 귀국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정상회담 잡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패싱 당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면 일각에서. 딱 프레임을 세워놓고 네. 처음부터 뭐 통화 조금 늦어지니까 막 윤석열 또 때는 뭐 바로 얘기하다가 했는데. 근데 또 통화를 하고 나니까 저거 가짜다. 미국은 아직 발표 안 했다. 그다음에 지금 또 미국이 자기 사정에서 만약에 이게 예. 1대1 정상회담인데 갔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100번 양보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G7은 우리 메인 멤버도 아닌데 그 사람들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국내에 무슨 일에서 양해를 구하고 갔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패싱했다는 말은 합리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가짜 뉴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고. 무조건 네.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거기에 짜맞춘 결론을 내놓고 봐라 결국은 그렇게 멀리 갔는데도 우리가 패싱 당하지 않냐 이렇게 물론 몰아가기죠. 네, 몰아가기를. 그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G7 정상회의 뭐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네. 한일 정상이 만나서 한미일 공조 발전도 얘기를 했고 북한 문제 포함해서 지정학적 위기 대응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셔틀 외교 또 이거 복원 이런 얘기도 했고 한일 관계 개선 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도 정상의 만남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가서 뭐 트럼프가 있었으면 뭐 관세 뭐 협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는 띄울 수 있지만 네. 트럼프와 만나더라도 우리가 풀 어사이드라고 그러잖아요. 약식 회담으로 번역이 되는데 정상회담의 다자회담 뭐 유엔에 가도 그렇고 옛날에 조문 영국 여왕의 조문도 그렇고 수많은 정상들이 왔을 때 잠깐 상례 겸 또는 약식회담을 합니다. 그 날리면 사건 나왔는 것도 오히려 뭐냐면 48초 두 번 이름 마주치고 48초 얘기했는데 그걸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설명이 대통령의 설명이 더 길었죠. 48초보다. 맞아요. 그게 오히려 그런 의전에 집착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던데 일본은 조금 경우가 답니다. 왜냐하면 네. 출발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하면 진보 정부가 들었었을 때 일본은 이것이 반일이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될 거라고 일본이 엄청 사실은 긴장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거는 분명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투트랙이라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과거사 문제든지 영토 문제의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해결될 때까지 다른 트랙으로 가고 민감하지 않고 당장 필요한 관세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관세를 압박을 받고 있는 똑같은 처지 동병상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네. 기술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나갈 수 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출범할 때 또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때는 일본이 아베가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위안부 합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강제노 동원하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오히려 이 둘을 연결시키면서 한국이 이거 되돌리지 않으면 안 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윤석열이 굴욕적으로 한 거 다 뒤집어.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안 해라고 하는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좋아진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가져가고 윤석열이 사도광산이라든지 군함도라든지 이런 거 했던 거에 대해서는 따지면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충돌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안 아니라 하고 적대관계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실용적으로 잘하셨다고 봅니다. 트랙으로 저는. 간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하는 모습. 뭐 일본 언론도 지금 한일 정상 만난 것에 대해서 안보 분야 한미일 협력 중요성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보 협력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 이렇게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셔틀 외교를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얻어내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이제 외교를 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외교가 없었죠. 외교 없었죠. 외교 예, 3년 없었고 동안은. 외교 참사였고 어허. 외교가 있었다면 일본하고 미국한테 전적으로 들어주는 일종의 그런 역할밖에 한 적이 없고 네. 그다음에 중국과는 망쳤고 러시아하고도 망쳤고 그 외에 외교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외교 복원이 지난 6개월 만에 복원이 아니라 지난 3년의 복원입니다. 지난 3년에 3년의 외교 부재와 외교 참사의 에서의 복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복원뿐만 아니라 외교 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민주주의 복원, 외교 복원. 그걸 진짜 두 눈으로 보고 있다.